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이 되거나 도시정비사업에 편입된 상황인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용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많은 보상평가를 다뤄본 현직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핵심만 간추려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토지 보상금 산출에 관한 내용이고 지작물이나 영업권은 이 동영상 내용과는 다른 절차를 거쳐 산출이 되게 됩니다. 지작물이란 그 건축물이나 토지 지상이 구축물을 칭하는 용어고요. 영업권과 지작물 보상금 결정에 관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액은 매년 1월 1일자로 공시되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1월 1일부터 평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을 곱하고 거의 대부분 1.0이 적용되는 지역요인 비교치를 곱한 다음에 표준지와 대상 필지와의 개별적인 특성 차이를 비교하는 개별요인 비교치를 곱하고 표준지를 시가 수준으로 보정해주는 그 밖의 요인 비교치를 곱하여 보상금을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보상금 산출 방식을 보면 물론 유사 거래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하는 거래 사례 비교 방식도 혼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 필지의 개별 가격을 산출해내는 방법이 주된 평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잘 선정하는 것이 보상평가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이 잘못된 경우 보상금 감정평가 결과가 엉뚱하게 산출돼서 나중에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라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평가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같은 것이라야 하는데요.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모든 필지는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나눠지고 도시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과 토지의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정하는 것이 표준지 선정의 제1의 원칙이라 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주위 환경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올바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표준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준지가 선정되고 나면 표준지와 보상 대상 개별 토지와의 개별적인 특성을 상호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개별 요인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항목이 되는 개별 요인에는 각 필지가 접하고 있는 전면도로의 폭을 비교하는 가로 조건, 편의시설이나 교통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비교하는 접근 조건, 주위 환경을 상호 비교하는 환경 조건, 필지의 모양이나 경사도 등을 비교하는 획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행정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 조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법상 제한 사항 정도를 상호 비교하는 항목입니다. 상업용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항목들을 비교 항목으로 상호 개별 비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 요인 비교까지 마쳤으면 표준지와 보상 대상 토지와의 비교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때 보상금 평가를 완전히 마치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비교 표준지 자체가 시가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어야 개별 요인까지 비교까지 함으로써 보상 평가가 종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지목별로 시가 반영률 차이가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70%에서 90%의 시가 반영률을 보이고 있고 외곽지역이나 농경지대, 임야지대 같은 경우 낮은 곳은 30% 이하의 시가 반영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자체를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주는 보정치를 곱해주어야 진정한 보상금 평가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치를 바로 그 밖의 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밖의 요인은 보상평가의 핵심으로서 표준지 자체를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주는 요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표준지의 시세 반영률이 80%라고 한다면 여기에 1.25를 곱해 주어야 시세 반영률이 100%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표준지를 시세로 만들어주는 보정률 1.25를 바로 그 밖의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보상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된 비교표준지에 1월 1일부터 해당 일자까지 집가변동률을 곱하고 표준지와 개별지의 특성을 상호 비교한 후에 표준지의 시가 반영률을 곱해서 최종 보상금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상평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기에 감정평가사들이 특히 조심해서 심혈을 기울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러한 보상금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각종 데이터를 참고해서 평가에 임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서 운용하는 감정평가 정보 체계, 즉 지금 보시고 있는 카파딥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지적도, 위성사진, 각 필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집가변동률, 각종 부동산 통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했던 평가전례와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평가전례와 실거래가는 방금 제가 강조했던 그 밖의 요인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이기에 매우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은 보상금을 산출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현직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토지보상금 산출 과정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교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사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차 협의 보상 평가 금액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2차 평가를 기반으로 한 수용 재결, 3차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이의 재결, 만약에 재결 단계에서도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4차 평가를 바탕으로 한 행정소송이 사후 보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이의 신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따로 판사님이 단독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법원 감정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현직 법원 감정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런 어려운 것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사 현업 경력을 가진 그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